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그 배민경 대표님 또 멀리서 오셨네요. 그 양산이라고 해서 부산 양산? 예, 양산에서 먼 걸음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대표님 간략하게 좀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 생식이 몸에 좋은 이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인터뷰를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양산이라는 촌에 사는 배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경험을 가지고 저도 몸이 아프고 그래서 생식에 관한 일을 한 10년째 하고 있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치매 보호자들을 돕는 유튜브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N잡너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블로그도 10년 동안 투병 기록을 하셨고 유튜버도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저희 미팅 갖기 전에 한번 뵀잖아요. 네. 유튜버 이름은 나는야 원더우먼. 네, 맞죠? 나는야 원더우먼입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이름은 이로미 안책방. 예, 이로미안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롬 황성주 생식의 우리 사업자들을 이로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로미안, 예. 이로미안이 제가 운영하는 책방이다. 그래서 이로미안 책방입니다. 오늘 저한테 건강 팁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네. 그걸 좀 바로 잡아 주셔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제가 또 이제 약간 사업을 한 취지랑 여쭤보고 오늘 제가 배웠던 레슨 그런 것도 한번 저희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대표님 우선 사업을 하신 취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롬 황성주 생식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좀 사연이 깁니다. 네. 조금 길게 얘기해도 예, 괜찮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네. 저희 시어머니가 한 10년을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 5, 6년 정도 되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온전히 아침에 눈을 떠서 24시간을 이렇게 어머니 병수발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었죠. 네. 지금이야 장기 요양 보험이 혜택을 받아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힘든 엄마를 봤던 저희 딸이 똑같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난임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 난임의 원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잘 못 가지니까 친정인 엄마인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다 알아보고 뭐 약도 해먹여 보는 도중에 누군가가 생식 한번 먹여봐라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식을 만나게 됐고 병원 치료랑 병행을 하면서 우리 손주를 낳았고 네. 지금 5살인 우리 손주가 있고 네. 우리 딸이 회복이 되고 제가 회복이 되고 암 예비 환자였던 저희 남편도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평생 먹어야 되겠다. 네. 그럼 평생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사업을 하자. 네. 요즘에 저희 남편도 퇴직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네. 제가 대리점 차려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하자 했는데 네. 저희 이롬 황성주 생식이 5년 전에 네트워크 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네트워크 사업자로 네.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경험이 있는 부모님 간병에 관한 치매 제 친정 아버지도 치매를 네. 8년이나 앓다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가 어느 상태인지 거의 반의사 비슷하게 아는 정도에서 그런 보호자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도 같이 하시고 예. 그리고 투병 기록을 기록하셨던 게 그리고 뭔지 많은 스토리를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신 취지도 한번 좀 여쭤본 것 같은데 예. 하신 취지가 그러면은 어머님의 병, 간호 그리고 나서는 가족들의 건강 그런 부분이죠. 아까 제가 하나의 팁을 얻었는데 저는 몸을 생각해서 좀 차 같은 걸 많이 마시려고 했던 타입이거든요. 네네 그러고 계시군요. 왜 그러는 게 제가 업무 양이 많긴 한데 네. 제 스스로 느끼잖아요. 필요하다 네. 느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런닝머신 하면 피로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순간은 어쨌든 좀 네. 체력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근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네. 그거 이렇게 해서 차가 오히려 몸에 수분을 뺏어가는구나. 예. 네. 차는
차는 마시면 좋습니다. 물론 네. 특정한 차들은 그 안에는 영양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마시면 좋은데 피곤하다고 자꾸 차 마시게 되면 우리 피곤하다고 커피를 마시면 순간은 그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반짝하는 게 있는데 네. 차를 한 잔 마시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은 2배가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피곤할 때에는 차라리 시원한 물, 네. 그것도 몸에 좋은 우리 뭐 좋은 옛날 그 시골에 있던 샘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알카리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몸에 딱 맞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셔주는 게 훨씬 더 덜 피곤하고 우리 뇌는 배가 고플 때에도 배가 고픈 걸로 느끼고 네. 물이 고플 때에도 배가 고픈 걸 느낍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은 네. 물부터 먼저 한 잔 드시고 그렇게 하고도 배가 고프면 네. 그때는 식사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차보다는 네. 물을 먼저 한 잔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차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이 좀 하나 또 팁 주신 게 우리 몸이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대요. 그렇죠. 예. 그죠? 그 이제 저희 관계나 아니면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식 자리 그렇게 하면서 예. 뭐 술자리 회식하면서 술자리랑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근데 드시죠. 그게 산성으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죠.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생식을 통해서 그 좀 많이 치유를 해드리는데 생식이 그럼 또 구체적으로 몸에 좋은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한암의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암 예방 식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30가지 이상의 음식을 골고루 차려서 먹는 게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가 않죠. 네, 예, 그렇죠.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런 황송조 생식을 처음에 만드신 황송조 박사님이 네. 서울대병원 암환자 병동에 있을 때에 아, 암환자분들이 암이 생긴 그 부위는 잘 잘라냈는데 식사를 잘 못하셔갖고 회복을 못하셔서 퇴원을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재발이 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암 환자들한테 밥을 먹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수술하고 나오신 분이 죽도 잘 못 드시는데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이 몸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을 온전히 환자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다가 예. 우리가 환자들은 생야채, 채소, 과일 이 센 걸 못 먹게 하거든요. 네. 혹시 거기에 균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그래서 네. 이걸 옛날 우리 이제 선조들이 드시던 생식, 네. 예, 그걸 좀 변형을 하셔가지고 야채, 채소, 과일, 곡류를 섞어서 동결건조라는 기법을 사용하셔갖고 동결건조가 뭔지는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정자를 얼리는 온도. 아, 예. 우리 이 자연 수정할 때에 인공 수정을 할 때에 정자를 얼려놨다가 그걸 녹여서 네. 다시 수정을 하면 애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채, 채소, 과일을 영하 30도의 동결 건조를 딱 해버리면 네. 거기다가 다시 물을 부으면 네. 콩나물 싹이 납니다. 아,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생식이고 그걸 암환자 병동에 식단으로 적용을 했더니 네. 회복을 하셔서 퇴원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랍니다. 아. 그래서 그걸 시제품으로 나온 게 네. 26년 전에 나온 황성수 생식입니다. 아, 그게 네. 제가 그걸 한 10년 전에 먹고 네. 저희 딸도 예비암 환자였던 저희 남편도 네. 저도 네. 저는 방건강인에서 건강인으로 네. 예비암 환자였던 저희 남편은 네. 건강한 사람으로 네. 저희 딸도 난임을 겪고 있었는데 물론 생식만 먹고 된 건 아니지만 병원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다시 해갖고는 애기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식이 그렇게 해서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 30가지 이상을 먹을 수가 없는데 네. 한 포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우유나 물이나 두유 같은 데 타서 흔들어서 그냥 마시면 30가지 이상. 아. 생식 안에는 88가지의 가지수가 들어있습니다. 네. 야채, 채소, 곡류, 서류, 해조류, 버섯류, 파우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생식 한 포에는 88가지가 들어있는 한 포만 먹어도 몸이 건강해지는 88가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되게 많네. 보내드립니다. 네. 잡수세요. 저희 그러면은 생식이 몸에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한국인의 한 3명 중 1명은 암이다 어떤 자료를 예. 본 적이 있던 것 예, 같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암 예방 진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보통 네. 이렇게 보통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회식 자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요즘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좋아하죠. 네. 예, 서양인들은 장이 좀 짧기 때문에 네. 단백질인 고기를 먹어도 빨리 빠져나와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즘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장암 환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도 대장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암 예비 환자거든요.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짠 걸 많이 먹는다거나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동양인은 장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채소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 이 장인데 이제 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안에서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죠. 제가 어저께 한 분 내일 만나기로 했던 그 분은 12지장 유문암이라 그래서 예. 이름도 제가 처음 들었던 암이었습니다. 휘장과 담낭과 12장 사이에 있는데 암이 생긴 분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 엄마가 투병을 하실 그때에는 저 그런 암 이름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름도 생소한 암들이 이런 것들도 다 식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을 주로 좀 만나고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데 예. 정말 이 나이에 이런 암이 생기나?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암 환자 중에 제일 어린 친구는 몇 살 정도예요? 제가 근래에 만났던 아이 중에는 6살 아이도 있습니다. 6살이요? 예.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예. 네. 다행히 잘 견디고 예쁘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모님의 유전인 거죠?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아무래도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잉태하고 있었는가, 술 담배를 한다거나 물론 그분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이제 부모의 식습관에 의해서 아이들이 되고 있고 우리 생철하는 우리 회사 사업자 같은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끼리는 며느리를 보면 최소 6개월은 생식을 먹여서 손주를 보게 하자.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농담처럼 하고 저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있는데 생식 좀 먹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그럴 정도로 제가 몸이 좋아지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저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식을 먹고 몸이 맑아지고 나니까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블로그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로님도 만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네, 중요하고 네. 내 상태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만성 피로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오랜 사회생활하면 그게 생기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전에는 제가 치킨 장사도 했었거든요. 할 때는 정말 아침 11시에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죠. 아침에 눈 떠서 피곤한 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는 또 뭐 30대 40대이다 보니까 또 뭐 좀 되면 또 괜찮아지니까 또 좀 괜찮아지잖아요. 또 운동하면 또 괜찮아요. 예, 그렇죠. 운동도 괜찮아지고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다는 게 좋은 마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60이 다 돼 가려고 하면 네. 아프면 간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세 분을 간병한 횟수가 제 나이만큼 되거든요. 네. 한 50년이 넘는 세월을 간병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이 부모가 아픈 건 네.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예, 제가 부모님을 간병을 하다 제 인생이 없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 중압감, 고통,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가족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좀 챙기시는 게 맞다. 대표님 그럼 그 순간에 저희가 어떤 모멘텀이나 배움을 여쭤봐요. 어떤 모멘텀이나 좀 배움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까 저희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가슴 아팠던 순간이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딸이 이제 난임을 겪는 그 한 7년의 기간 동안에 네. 생식도 먹고 물론 병원 치료도 하고 난임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네. 그 상담도 받았습니다. 예.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거기를 갔다가 오더니 네. 엄마 좀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간이 좀 약간 철렁하죠. 그래서 앉았더니 엄마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하니까 이번 회차를 가서 심리 상담을 했더니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를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데 네. 그 불안도를 끄집어내는 그 끝에 누가 서 있는 거 봤더니 엄마가 서 있더래요. 네. 엄마가 어떻게 하고 서 있는 거 하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있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간병을 치매 간병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제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모르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제가 그래 중간에 우리 아이가 뒤에서 엄마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음. 보고 있으면서 날마다 저녁마다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엄마가 죽을까 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방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왜 안 자니? 이러면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야단만 치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가 잠을 자면 엄마가 도망갈까 봐 잠을 못 잔 거예요. 긴 세월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뇌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 면역 글로불린이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서 예. 임신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그 심리 상태를 알고 네. 이제 생식도 먹고 병원 치료하면서 고치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게 있거든요. 치매 보면 절대 모시지 마라. 네. 당신도 죽고 자식도 죽는다. 제가 아마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 딸아이가 제의 고통은 제 거지만 우리 아이까지 이런 대를 물려서 고통을 받는 줄 알았다면 제가 우리 어머니 간병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예.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회복이 되고 일단도 그 뒤로 이제 우리 손주도 낳고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또 즐거운 일이 있거나 뭔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그때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내 아닌 다른 제3자한테 고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지금도 우리 아이랑 마주 앉았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제분은 좀 힘들어했던 순간이었네요. 지는 네. 이렇게 딸이 원래 엄마랑 이렇게 약간 마음이 네. 합쳐지는 게 있으니까 네. 엄마의 그 고통이 저한테 고스란히 갔던 우리 애가 좀 약간 마음이 여리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암 환자 전문 영양 상담이라는 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암 환자 전문 영양 상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좀 식단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네,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식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네. 암이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 어떤 좀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양순 박사님이 암 환자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하게 하신 말씀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암 환자가 되었을 때는 네. 그 이전의 식습관에서 반대로 돌아서야 다시 두 번째 암 환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다 했지만 네. 집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습관이 그대로 그죠, 들어가잖아요. 습관이 똑같은 있죠. 습관을 가지면 재발과 전이는 100%.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물론 제가 생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생식을 먹어보고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도대체 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예. 방송통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제가 편입을 해서 들어가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면서 네. 이게 영양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죠. 제가 그래서 암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물론 생식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생활에서 집에서 보통 해 드시던 그 습관에서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표님한테 차 마시는데 예. 대표님 그것보다는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네. 차 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작은 팁이지만 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아침에 카톡을 네. 한 50통 이상을 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예, 아침. 암 환자는 암 환자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제 개인으로 대대로 해서 물 드시고 아침에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식습관을 바꾸는 루틴들을 가르쳐 드리면 작은 것들 갖고도 이렇게 큰 병으로 가지 않는 미리 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만날 때 그걸 전문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양사 자격증을 땄던 겁니다. 그것도 아시죠? 병원 동행 서비스. 그거는 그건 얼마 전부터 제가 원래 부모님 간병을 너무 오래 하고 나니까 제가 병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노인들이 싫었습니다. 몇십 년을 노인들 엄마 아버지 제가 친정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작년에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 돌아가시고 네. 이제 어른들 다 가시고 끝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아도 안 보고 싶었는데 배운 게 그거라고 환자들을 만나러 병원을 가니까 모시고 오는 보호자가 저는 눈에 띄는 거 있죠. 제가 그 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호자를 하러 따라다니면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아리유를 막 하고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이렇게 하면 혼자 어르신들이 가면 어디 가든지 몰라서 혼자서 병원 진료를 못 하시니까 꼭 가족이나 누군가가 동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는 그런 게 네. 이게 나라에서 해주시는 것들도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양산에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집 바로 옆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제 거기를 자주 가는데 네. 거긴 아직까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제가 개인으로 블로그를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도움을 하면 그 보호자가 바쁜 시간에 제가 대신 가서 저는 그냥 어디를 간다 하면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훤히 알고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그걸 아, 그런 그걸 개념. 좀 도와드려야 확실히 되겠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최근에 이제 준비 중인 또 일이 있으시다고 그 관련해서 준비 중인 홍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뭐 병원 동행 서비스도 좀 그걸 제가 하는 네. 예,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아, 말씀드렸고 예, 예. 책을 또 하나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너무 많은 아픔이 있으면 그걸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제 어머니의 그 간병과 부모님 간병을 하면서 저희 아이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남한테 내어놓는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예, 뭐랄까 속살이 드러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앉을 수 있는 이게 저는 제 상처가 치료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그걸 제가 블로그에 적게 됐고 네. 그걸 적으면서 제가 어머니 얘기를 제가 적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어머니 이름이 양봉자 이자 양봉이셨는데 네. 책 제목을 봉이야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아. 그거는 제가 어머니랑 직접 했던 얘기인데 네. 봉이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우리 어머니 침이 걸렸으니까 네, 정신이 네,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봉이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 어머니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전현 저거 봐라. 우리 욕 정말 잘하셨거든요. 우리 부산 사람이니까. 네. 전현 저거 봐라. 어디 시어마시한테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머니 미국 사람들은 봉이야, 미경아 이렇게 하고 산대요. 그냥 우리 이름 부르고 살면 저거 못 떼는 저거 봐라 막 이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따서 봉이야 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책을 하나 내서 네. 치매나 간병하시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처럼 변한다고 하던데 치매 환자분들이. 예. 예, 아이가 제가 돌아간다. 저희 어머니 시작부터 끝까지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 어머니가 80세쯤에 78세, 76, 7세쯤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팔순 노인이셨는데 네. 돌아가실 그쯤에는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생이셨어요. 아, 유치원생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 모자를 딱 세우고 네. 가방을 옆에를 이렇게 딱 끼게 하고 손잡고 다녔거든요. 네. 그 대표님 향후에 이제 목표점은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 저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병이 들고 저희 아이까지 병들게 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간병하고 죽으려고 했던 저 네. 여자도 저렇게 용기 있게 네. 50년 50살이 되어 가니까 네.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부모님 간병 때문에 가족의 그 투병하는 걸 돕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네. 제가 좀 돕는 일을 하고 싶은 네. 물론 그게 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황성수 생식을 먹고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또 치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깝게는 병원 동행 서비스에 제가 대신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하는 게 저 나름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예, 그게 제가 저희 아이도 그러기를 바라요. 제 딸이 지금 제 딸이 그 얘기를 해요. 네. 너무 지가 엄마한테 속해 있어가지고 그때 엄마한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순간 애가 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엄마가 크게 목소리를 내도 엄마가 무섭지가 않다고.
제가 그게 약간은 섭섭했는데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음. 지 자체로 지 인생을 오롯이 그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 그렇죠. 독립을 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는 마음의 독립, 정신의 네, 독립을 네. 했다는 거죠. 저도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제 이 마음의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한테 나와도 이게 좀 뭐랄까 속살이 내어 놓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네. 전에는 제가 다닐 때 뒤에서 누가 제 뒤 꼭대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못 견뎌가지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말씀 부탁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장기적인 목표라면 장기적인 목표겠지만 제가 몇 번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의 그 아프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딸 아이의 저희 자식을 간병인을 안 시키는 게 제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한 70이나 80살쯤 돼서 아프면 저희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프면 우리 엄마가 원래 10년 전에 아플 사람인데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아픈 거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럴 정도. 그래서 제가 덜 아픈 게 제 인생의 목표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생식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들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32년생인 저희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60대 후반생인 저는 100살이 넘겠죠? 부모님 지금 혹시 50대 되셨습니까? 50대 아직 안 되셨죠? 네, 네. 올해 50대인 분이 네. 평균이 104세입니다. 104세요? 그러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네요. 예, 진짜. 부모님 한 120살까지 사실 겁니다. 100세. 근데 그걸 침대에 누워서 사느냐? 네.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는 나의 차이겠죠. 네. 저는 저희 남편이랑 제가 100살쯤 되었을 때, 90대의 후반이 되었을 때 넓은 짠디가 깔려있는 그 짠디밭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지금의 5살 된 저희 손주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오는 꿈을 꿉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제일 마지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프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님들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프로를 좀 봤더니 월천을 보시는 분, 월력을 보시는 분 굉장히 부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저도 제가 그 아이디 비번은 월천공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월천공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월천 왕비도 많으시고. 영업이나 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야 또 동기부여 열심도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그리고 몸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다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한 살이라도 젊다는 게 굉장한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있을 때 몸을 아껴가면서 그래서 좀 조심해가면서 건강 관리를 해가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많이 길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발로 걸어서 100세를 넘기는 그러한 이 공프로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발걸음,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시는 일, 목표, 꿈,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부탁이래. 기원 드리면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